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전기회로, 전자회로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했었고요. 특히나 전기회로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전기회로의 소자들, 저항, 커패시터, 그리고 인덕터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전자회로에서 공부하는 회로들, 또 소자들 뭐 이런 것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예제로 전기 전자회로 소자들을 사용한 회로들 뭐 셀라폰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 또 디지털 회로라고 하는 컴퓨터라든지 우리가 요즘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자제품들 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좀 간단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전기회로,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회로 이론에서 공부했던 전기회로의 이론들에 대한 서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전기회로 우리 이미 공부했던 뭐 ohm의 법칙도 있을 거고요. 뭐 V는 IR, 그다음에 키로프의 볼티지로, 그다음에 커런트로, 그리고 이제 등가회로들이 있었죠. 이런 그 때브닌 등가회로, 노턴 등가회로 등의 내용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전자회로에서 사용됩니다. 실제로 전자회로의 소자들은 액티브 소자라고 해서 비선형성을 갖고 있지만 선형화해서 그것들을 전기회로의 소자처럼 만들어요. 그걸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회로의 많은 이론들 또 회로 분석법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뷰하기 전에요. 간단하게나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우리가 전자회로와 전기회로의 차이가 뭐냐 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죠. 전기회로는 이런 그 패시브 소자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항, 그리고 커패시터, 그리고 인덕터, 그리고 코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회로를 구성하고 여기에 이제 물론 전압이라든지 전류원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회로를 구성하고 그 회로의 각 노드 또 브랜치 뭐 이런 것들의 전류와 전압을 측정했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 전기회로였어요. 전기회로. 그런데 이와 매우 유사한 회로를 공부하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인 디바이스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다이오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OSFET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트랜지스터입니다. 이거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 액티브 소자들을 한데 묶어서 또 패시브 소자까지 묶어서 일종의 그 블랙박스 같은 복합 회로 칩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OPMP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OPMP. 그래서 이런 소자들을 이런 전기회로 때 공부했던 소자와 더불어서 무엇을 만들 거냐면 전자회로를 만드는 것이죠. 전자회로. 그래서 전자회로에는 예제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이 이 전자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자회로는 크게 두 가지 회로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디지털도 실제로 전자회로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날로그 회로도 있죠. 아날로그. 요것의 차이는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 자연의 전기 신호, 그 신호를 그대로 예를 들어서 마이크 같으면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음성의 전기 변환 신호, 그걸 그대로 사용해서
프로세싱 하는 것이 아날로그 회로고요. 디지털 회로는 어떤 거 있다고 그랬죠? 이걸 수식화하는 겁니다. 수식화해서 처리하는 것이 디지털 회로죠. 그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회로는 이진수를 사용합니다. 이진수 0과 1을 기반으로 하는 이진수로 신호를 바꿔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이크로 들어오는 신호든 아니면 외부에서 전자파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호든 어떤 신호든 간에 그 신호를 수식으로 바꿔서 양자화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디지털 회로다. 그래서 이 디지털 회로도 전자 회로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도 전자 회로로 구현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들이 있었고, 아날로그의 대표적인 이제 회로라고 하면 앰프 회로가 있겠죠. 앰프 회로. 앰프라는 것은 이제 앰플리파이어라고 해서 입력 전기 신호를 증강시키는 거죠. 키우는 겁니다. 크게 만드는 거고요. 또 아날로그 신호를 통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스위치도 전자회로에서 많이 사용되죠. 물론 이 스위치는 좀 더 개량해서 디지털에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내용과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전자회로의 예들을 좀 봤었죠.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셀룰라폰 같은데 어떤 소자들이 또 어떠한 회로들이 사용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전자회로 공부하기 전에 전기회로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의 내용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음의 법칙, 또 키르호프의 법칙, 또 등가회로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요. 또 관련된 예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기회로는 첫 번째 나오는 법칙이 오음의 법칙입니다.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V는 IR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V는 IR이라고 해서 그리고 V는 IR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배웠을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식이죠. 그래서 전압은 전류와 그리고 저항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 다른 말로는 전압과 전류는 선형 비례 관계이다 하는 것으로 배웠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고요. 이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항이 크면 같은 볼티지를 흘려줘도 적은 전류가 흐른다. 또는 저항이 작으면 같은 전압을 걸어도 많은 전류가 흐른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과 함께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들을 해보죠. 일단 키르호프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음의 법칙 다음에 바로 된 게 키르호프의 법칙이에요. 키르호프의 법칙은 크게 키르호프의 전류의 법칙,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볼티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호프의 커런트 로우하고 키르호프의 볼티지 로우가 있다. 키르호프의 커런트 로우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떠한 회로에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들어오는 전류는 모두 나간다. 한 점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류는 모두 나간다. 어떤 점인지 모르지만 어느 쪽으로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더해서 0이 되려면 어떤 건 플러스여야 되고 어떤 건 마이너스여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건 당연히 플러스의 반대 방향일 거고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게 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키르호프의 전류의 법칙이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르호프의 볼티지 로우가 있죠. 키르호프의 볼티지 로우는 여기 이제 A와 B의 그림이 나오는데 A처럼 이런 식으로 루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루프를 그리면
그때 볼티지의 합은 0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치 여러분들이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때 위치 에너지의 모든 인테그레이션을 다 하면, 그래서 한 바퀴를 쭉 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그때 위치 에너지의 합은 0이다, 또는 인테그레이션의 값은 0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어느 점에서는 볼티지가 올라가고 어느 점에서는 볼티지를 컨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볼티지를 제공하는 것은 소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볼티지를 소모하는 것은 이제 뭐 저항이나 아니면 로드가 되겠죠.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전기회로를 좀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소스의 개념, 다시 말하면 전원이 어떤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소모하는 디바이스가 있죠. 그런 디바이스들을 이제 로드라고도 하고, 뭐 저항이라고도 하고, 뭐 인덕턴스라고도 하고, 뭐 커패시턴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런 소자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키로프의 볼티지로는 한 룹을 그렸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볼티지의 합은 0이 된다. 예제를 한번 보죠. 일단 첫 번째로 이그젠플 1.5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림 1-20에 이런 회로가 있어요. 회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정하라 라고 했느냐면 요 볼티지 게인을 구하라. 볼티지 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 볼티지 대 입력 볼티지의 B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VI out 나누기 V in을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는 V out을 V in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봤더니 아까 전에 볼티지 키로프의 볼티지 로에 따르면 모든 볼티지 합은 0이다. 그렇다면 V는 V파이가 되겠죠. 그죠? V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V파이가 되고요. 그러면 요 V파이가 뭐가 되는 거죠? 이것이 V인이 되겠죠. V인이 됩니다. 그렇죠? 네, V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V파이 비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Vout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Vout은 이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이게 Vout이죠. 그죠? 그래서 그 킬오프의 커런트로에 따라서 이 한 점에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라는 걸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GM V파이 플러스 Vout RL인데 요게 뭐죠? 요게 아까 전에 했던 V인이죠.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요. V인입니다. 그죠? 그러면 Vout과 V인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정리를 했더니 마이너스 GM 곱하기 RL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 부분은 뭐죠? 이상이 바뀐다는 거죠. 그죠? 인버트 된다는 어떤 시도가 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 전자회로를 맡았을 때 이제 전기회로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못 들으신 학생들이 있다면 전기회로를 꼭 먼저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1.6번 문제를 또 풀어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게인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게인을
그 게인은 여기 있는 것처럼 V인이라고 하는 볼티지는 V파이하고 반대겠죠. 마이너스 플러스로 걸려 있으니까 둘 다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V는 마이너스 V파이가 되겠죠.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는 건가요? 또 V파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건 V 마이너스 V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KCL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여기 있는 것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게 앞에 문제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죠? 부호가 바뀌어 있죠.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뭐로 되어 있죠? 플러스로 되어 있다. 얘는 위상이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버트 시그널을 거꾸로 만들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 볼티지 역시 마찬가지로 볼티지 게인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티지 게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V 아웃하고 V 인의 상관관계를 구해야겠죠. 그죠? 그래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룩을 한번 그려보죠. 여기 보면 V인이라고 하는 것은 V파이하고 뭐하고 합친 거죠? 이렇게 볼티지 로우를 그리면 잠깐만요. 지웁시다. 지우기. 네. 아이고. 잘 안 되네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원을 그리면 잘 안 되네요. 네, 이렇게 원을 그리면 V는 V파이 플러스 V 아웃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주세요. 다시 말하면 V파이라고 하는 것은 V인 마이너스 V파이 아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파트를 여기로 넘기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KCL을 이용해서 아이고, 또 바뀌었네요. KCL을 이용해서 요로 흐르는 전류와 만나서 요로 흘러가죠. 그죠? 자, 여기 요 점에서 보면 들어온 모든 전류는 모두 나간다. 그게 한 점으로 들어오는 모든 I는 0이다. 이게 KCL이죠. 그거에 따라서 쓰게 되면 V파이는 R파이, 다시 말하면 요로 흐르는 전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요로 흐르는 전류는 GM 곱하기 V파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웃이 그것이 뭐하고 같으냐면 V아웃을 R2로 나눈 것이 요로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같다라는 걸로 식을 뽑아낸 겁니다. 혹시 제가 너무 빨리 나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자회로 영역이 아니라 전기회로예요. 전기회로라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리뷰를 간단히 하는 거니까 혹시 모르면 또는 너무 제가 빨리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사실 전기회로는 이 과목에서 커버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리뷰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전기회로 과목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기회로를 안 듣고 이 과목을 듣는다고 하면 이 과목을 전기회로로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네. 먼저 듣겠다. 이 과목을 듣고 전기회로가 만약 1학기 때 있었다. 내년에 듣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이 과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요 식을 이용해서 그 값들을 V파이에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V파이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정리가 되고 Vout을 Vin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예쁘게 정리하니까 이런 식이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Vout 대 Vin, 개인은 저렇게 신호가 되어서 계산이 된 것입니다. 네, 여기 개인이에요. 개인. 네,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키로프의 법칙, 다음으로 유명한 법칙이 때브닌의 등가회로, 그다음에 노톤의 등가회로가 있었죠, 그죠? 있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키로프의 법칙이 그 회로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면, 회로를 분석한다는 것은 각 단자의 볼티지와 또 그 단자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값을 계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회로, 서큐트 애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키로프의 법칙은 주로 이제 그런데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때브닌과 그 놀톤은 분석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회로를 간략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때브닌의 등가 회로는 여기 이렇게 복잡한 회로를 여기 있는 것처럼 전압 소스와 그리고 직렬로 연결된 때브닌 등가 임피던스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다 공부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기다가 전원을 VX라고 만들었을 때 IX를 구하면, 일로 VX를 집어넣어서 IX가 나오는 B를 구하면 이쪽에서 바라본 때브닌 등가회로를 구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놀톤은 그럼 뭔가요? 놀톤은 똑같은 개념인데요. 똑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복잡한 회로를 여기 있는 것처럼 전류원과 전류 소스와 그리고 그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놀톤 등가 회로 임피던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놀톤 등가회로는 때브닌 등가회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때브닌 등가회로로 만약에 그 때브닌 등가 임피던스를 구하기 쉽다면 그냥 때브닌 등가회로를 구해서 저렇게 그 놀톤 전류원, 등가 전류원하고 병렬로 연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 반드시 어떻게 구해야 된다라는 법칙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놀톤 등가회로를 노톤에 대한 등가 임피던스를 구할 때는 모든 그 독립전원들을 모두 다 제로로 만들어야겠죠. 그죠? 제로로 만들어서 임피던스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그것들은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이그젬플 1.8이 이제 예제 문제입니다. 예제 문제인데 이거는 때브닌 등가회로를 구하시오 라는 거예요. 여기는 때브닌 등가회로를 구하시오. 때브닌 등가회로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여기 걸려있는 전압원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전압원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전압원에 따른 전압원을 구하고 그 전압원에 따른 전압원의 이 안에서의 전압원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때브닌 임피던스, 등가 임피던스를 구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Vout 구하는 거 앞에서 했었죠, 우리? 어떻게 구하죠? 자, Vin이 들어가겠죠. Vin은 뭐 어떻게 주어진 값일 거예요. 그러면 V파이는 당연히 Vin하고 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V파이가 뭐가 되겠어요? 예, Vin이 됩니다. 인이 됩니다. 그렇죠? 네, Vin이 되고, 어이구, 또 틀렸네. 그것은 아까 했던 대로, KCL을 써도 되고, KCL을 쓰게 되면 지금 일루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Vout을 구해야 되니까 일루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Vout을 계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GM V파이 곱하기 RL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V 때문인, 등가 전압은 마이너스 GM RL V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방향이 틀리죠? 그죠? Vout을 내려면 일루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얘는 일루 흐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때분인 등가율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때분인 등가율은 등가 저항은 아이고 마우스를 못 쓰겠는데 이거 태블릿을 하나 사야겠습니다. 자, 어떻게 처음이냐면 독립 소스1은 다 0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독립 소스를 0으로 만들면 그 순간 파이는 0이 되고 얘도 0이 되겠죠. 그죠?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저항은 뭐만 남아요? RL만 남겠죠. 그래서 때분인 등가율로는 등가 저항은 또는 등가 임피던스는 RL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RL로 표시하는 것을 때분인 등가율로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여러 가지로 다른 걸로 표현했는데 그냥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RL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때분인 등가율을 만드시오. 그래서 그 때분인 등가율을 만든 다음에 그러면 여기 뭐가 생길까요? 전화번이 생기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전화번이 생기고 때분인 등가 임피던스가 생기겠죠. 그러면 RSF를 저기 R 스피커 이건 스피커 저항입니다. 스피커 저항을 했을 때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하시오 그런 뜻이에요. 여기 걸리는 전압을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시오. 이거 뭐예요? 볼티지 디바이더 또는 전압 분배기라고 얘기를 하죠. 전압 분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때분인 등가율로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때분인 등가율을 구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전에 갖고 있었죠?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요 값은 알고 있으니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의 합분의 RSP가 되겠죠? RSP가 됩니다. 그것이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이 이렇게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넘어가죠. 네. 그리고 이제 노턴 등가율을 그리라고 합니다. 노턴 등가율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노턴 등가율로는 소스원을 구해야겠죠. 일로 흐르는 소스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를 소트 시켜야겠죠. 소트 시켰을 때 내부적으로 흐르는 전류량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구했었죠? 자, 여기 V인이 V파이고, 그죠? 그리고 V파이는 요거죠. 그죠? 그럼 전류는 지금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놀턴은 이쪽으로 흘러가야 되니까, 당연히 반대겠죠. 그죠? 반대겠죠. 반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것이고, 그것이, 놀턴 저항은 마이너스 GM V인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노턴 저항을 구해야겠죠. 노턴 등가 저항을 구하거나, 또는 노턴, 등가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소스원을 0으로 만들어야죠. 그럼 얘가 0이 되고, 얘도 날아가고,
보이는 것은, 여기서 끊어진다고 했을 때 H에서 보이는 것은 RL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노턴은 그래서 이게 저항이 V인이잖아요. 여기 Vout이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I 놀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이 값이 플러스라고 하면 얘는 반대 방향을 가리켜야 됩니다. 마이너스 나오죠? 마이너스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I 놀턴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야 된다. 신호를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잠깐만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이 값은 어떤 값이에요?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라, 마이너스라. 여기는 무슨 값이죠? 플러스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화살표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어요? 네. 넘어가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턴 등가회로를 그리라 라는 얘기예요. 자, 노턴 등가회로를 그리려면 아까 이제 아웃풋을 쇼트 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쇼트를 시키면 여기 KCL에 의해서 여기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V파이는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뭐죠? 전류 흐르는 것이 V파이 나누기 R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뭐죠? GM V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뭘까요? 이것은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결국 쇼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시죠?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되어 있을 때 병렬이 아니고 이게 쇼트가 되어 있다고 치면 병렬 저항은 어떻게 되죠? 전류가 다 100% 이쪽으로 흐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이패스라고 하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전류와 이 전류의 합수는 다 어디로 흘러요? 아이노어로 흐릅니다. 아이노어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V2는 V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여기서 바라봤을 때 지금 V파이는 여기서 바라보면 이 V파이가 바로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KVA를 그릴 수 있죠. KVA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KVA의 합은 0이다. 그러면 KVL에 따라서 V는 V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V는 V파이. KVL이 뭔지는 아시죠? 네. 키로프의 볼티지 법칙을 얘기합니다. 영어하고 한국말을 막 짬뽕하니까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키로프의 볼티지 로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구해서 결국 파이 값을 뭐로 치환하면 되죠? 잠깐만요. 파이 값을 V 인으로 치환을 하면 되겠죠. 그죠? 파이 값을 V 인으로 치환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V 인으로 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회로에 대한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책에 1-10에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좀 지울게요. 하고 여기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을 보면 떼부님 등가로를 그리는 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떼부님 등가로를 구할 수도 있고 놀턴 등가로를 구할 수도 있고 등가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는 떼부님을 이용했네요. 떼부님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면 이런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네요. 오늘은 전자회로의 정의, 다시 말하면 액티브 소자를 가지고 회로를 분석하고 동작을 분석하는 것이 전자회로의 내용이고, 이전에 전기회로에서 액티브 소자 또는 회로 이론이라고 하죠. 액티브 소자에 대한 공부를 했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또는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지금 오늘 한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전기회로를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전기회로 1, 2를 들으시고 전자회로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해가 잘 된다. 그러면 이 과목을 계속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내용을 알려드리니까 그걸 먼저 좀 보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챕터 2장 드디어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반도체의 특성, 물성, 그리고 드리프트라는 것의 정의, 디퓨전에 대한 정의, 등등등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나와 있던 대로 1장까지만 나가겠습니다. 혹시 공부하면서 의문점이 있거나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e캠퍼스나 메일로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기회로 내용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오음의 법칙, 그 다음에 등가회로, 그리고 우리 많이 듣는 키로프의 볼티지하고 커런트로 정도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도 있다면 전자회로 공부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대면 수업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전에 했던 거를 한번 되새겨 보시고, 또 그 와중에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캠퍼스로 질문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부족하다 싶으시면 다음 주 대면 시간 때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 그 설명이 여러분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클래스의 모든 학생이 같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제가 가능한 시간을 들여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